조수석 시트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그의 손이 저의 허벅지 안쪽을 타고 올라왔고 스타킹 위로 느껴지는 뜨거운 체온이 숨을 가빠지게 만들었어요. 미연 씨, 정말 괜찮은 거죠? 저는 대답 대신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입술이 부딪혔고 우리는 더욱 밀착했어요. 차 안은 금방 뜨거워졌죠. 겨울밤인데도 히터를 끌 수밖에 없었어요. 맛있어요. 그가 제 입술에서 떨어지며 낮게 속삭였어요. 립밤 마시라고 대답하려다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벅지 안쪽을 천천히 쓸어 올리고 있었거든요. 숨이 가빠졌어요. 그가 제 블라우스 단추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더 조급하게 그의 셔츠를 벗기려다 단추가 튕겨나갔습니다. 저의 스커트가 허리까지 올라가고 스타킹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으나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저의 젖어있는 꽃잎들을 헤치며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게. 가쁜 숨을 몰아쉬던 저에게서 짜릿한 신음이 새어나왔죠. 48년을 살면서 이런 순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저는 그저 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연애는 6년 전에 끝났고 결혼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였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금 저는 회사 팀장의 차 안에서 조수석 시트를 뒤로 젖힌 채 그의 손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을 제공해주신 바람향기님 감사합니다. 사연을 각색하였으며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시작은 한 달 전이었어요. 이직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무역회사 정규직으로 들어온 게 10월 초였으니까 11월 중순쯤이었죠. 저는 편도 1시간 20분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있었어요. 지하철 2번 갈아타고 버스까지 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출퇴근이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퇴근 시간이었어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코를 훌쩍이며 짐을 챙기는데 최태영 팀장님이 다가오셨어요. 괜찮으냐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고 물으시더라고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감기 기운이 조금 있는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오늘 데려다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민폐일 것 같아서요. 하지만 팀장님이 어차피 방향이 비슷하다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차에 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차 안은 따뜻했어요. 은은한 차량용 방향제 향기가 났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실내가 인상적이었죠. 팀장님은 운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건넸어요. 회사 분위기는 어떤지, 업무는 적응이 되는지, 출퇴근은 힘들지 않은지 자상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일할 때는 약간 무뚝뚝한 편이거든요. 말수도 적고 업무적이고요. 그런데 차 안에서는 달랐어요.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어요. 내일은 괜찮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감기약 먹고 푹 쉬라고요. 네, 괜찮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퇴근 시간에도 데려다 주셨어요. 어제 약속했다고 완전히 나을 때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어요. 일주일 동안 3번 정도 태워주셨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피곤해 보이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 먼저 제안하셨어요. 차 안에서 대화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업무 얘기였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취미가 뭔지, 주말엔 뭘 하는지,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그런 사소한 것들이요. 어느 날 팀장님이 물으셨어요.
결혼은 안 했냐고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일만 하다 보니 시기를 놓쳤다고 대답했어요. 팀장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본인도 그랬다고 일만 하다가 이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싱이시구나 생각했어요. 지금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가끔은 외롭다고 대답하셨어요. 솔직하게요.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요. 그날 뭔가 통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둘 다 일에 치여 살다가 외로워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태워주셨어요. 익숙해졌습니다. 차에 타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고 집 앞에 내릴 때면 아쉬워지기 시작했어요. 12월이 됐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날따라 팀장님이 말수가 적으셨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신호등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봤어요. 저도 그분을 봤죠.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길게 느껴졌어요. 초록불이 들어왔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으셨습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을 때서야 정신을 차리신 것처럼 출발하셨죠. 집 앞에 도착했어요. 내리려는데 팀장님이 불렀습니다. 미연 씨라고요. 네. 라고 대답했어요. 잠깐만 더 있어도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팀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되냐고 물으셨어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미연 씨가 자꾸 생각난다고 요즘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말씀하셨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사실 저도 팀장님 생각을 많이 한다고 대답했어요. 정말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네, 진짜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서로 고백만 하고 헤어졌어요.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도 눈이 자주 마주쳤어요.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주 수요일이었어요. 퇴근 후 또 태워주셨습니다. 차 안 분위기가 달랐어요. 긴장감이 흘렀죠. 집 앞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팀장님, 립밤 있으세요? 립밤이요? 라고 되묻으셨습니다. 네, 겨울이라 입술이 트는데 립밤을 못 챙겼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가방 안에 립밤이 있었죠. 팀장님이 잠깐만요 라고 하시더니 본인 립밤을 꺼내셨습니다. 여기 있어요 라고 건네주셨어요. 감사하다고 말하며 받았습니다. 립밤을 바르면서 슬쩍 팀장님을 봤어요. 팀장님도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맛있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라고 물었습니다. 립밤 맛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맛보실래요? 그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팀장님이 천천히 몸을 기울이셨어요. 저도 몸을 기울였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키스였어요. 입술만 살짝 닿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팀장님의 손이 제 뺨을 감쌌어요. 저는 그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키스가 멈췄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가쁜 숨을 참고 있었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조금만 더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었어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저는 그분의 목선을 쓰다듬었습니다. 차 안이 뜨거워졌어요. 히터를 껐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창문이 김으로 뿌옇게 흐려졌죠. 팀장님이 제 코트 단추를 풀었어요. 저도 그분의 재킷 단추를 풀었습니다. 옷 속으로 손이 들어갔어요. 제 블라우스 위로 손이 올라왔습니다. 브래지어 위를 부드럽게 쓸어내렸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도 그분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었어요. 따뜻한 피부가 느껴졌습니다. 근육이 단단했어요. 키스가 목으로, 귀로, 쇄골로 이어졌습니다. 제 블라우스 단추가 하나씩 풀렸어요. 브래지어가 드러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다행히 주변이 어두웠습니다. 주차된 차들 사이라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죠. 팀장님이 속삭였어요. 여기서 하면 안 된다고, 어디 갈까요? 라고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다고, 아무도 안 본다고 말했어요. 정말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네라고 대답하며 조수석 시트를 뒤로 젖혔어요. 팀장님이 제 위로 몸을 기울였어요. 무거웠지만 좋았습니다. 브래지어가 위로 올라갔어요. 팔꿈치까지 벗겨진 블라우스, 걷어올려진 브래지어. 48년 인생에서 차 안에서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팀장님의 입술이 제 가슴에 닿았어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소용없었어요. 팀장님의 손이 제 스커트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어요. 팬티 위로 손이 닿았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이미 젖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팀장님도 알았을 거예요.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팬티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직접 닿았어요. 허리가 들썩였습니다. 조수석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손가락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리듬이 빨라졌습니다. 숨소리도 거칠어졌어요. 창문의 김이 더 짙어졌습니다. 절정이 다가왔습니다. 팀장님의 어깨를 움켜쥐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굳었다가 풀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숨을 고르는 데만 몇 분이 걸렸습니다. 팀장님이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괜찮냐고 물으셨습니다. 괜찮다고, 너무 좋았다고 대답했어요. 옷을 정리했습니다. 브래지어를 내리고 블라우스 단추를 채우고 스커트를 펴고 코트를 다시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머리가 엉망이었습니다. 립스틱도 지워져 있었고요. 핸드백에서 립스틱을 꺼내 다시 발랐어요. 머리도 손으로 대충 정리했습니다. 팀장님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예쁘다고, 정말 예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이제 진짜 들어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팀장님이 차 안에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팀장님도 손을 흔드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가슴이 뛰었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48세, 6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 느끼는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떨리고 설레고 후회 없는 감정은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팀장님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다고, 내일 회사에서 보자고 짧게 적혀 있었어요.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좋았다고, 내일 봬요 라고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시작일까 아니면 이걸로 끝일까? 3개월 후면 저는 해외로 발령 나갑니다. 최소 1년, 최대 2년.
그 사실을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마주치면 어색할까요?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낼까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났습니다. 차 안에서의 그 순간들이요. 팀장님의 손길, 입술, 숨소리. 모든 게 생생했어요. 다음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출근길 내내 떨렸습니다. 팀장님을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눈인사만 할까 아니면 평소처럼 인사를 할까?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팀장님은 이미 출근해 계셨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팀장님이 먼저 미소 지으셨어요.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저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이라고, 주말 잘 보내셨냐고요. 잘 보냈다고, 미연 씨도 잘 보냈냐고 되물으셨습니다. 네, 잘 보냈다고 대답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였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금요일 밤이 떠올랐어요. 차 안에서의 그 순간들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동료들과 식사를 하러 가는데 팀장님도 함께였어요. 식당 테이블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동안 팀장님과 저는 가끔 시선을 교환했어요. 그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오후 업무 중에 팀장님한테서 메신저가 왔어요. 퇴근 후 시간 되냐고요. 시간 된다고 답했습니다. 오늘도 데려다 주고 싶다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고 하셨어요. 좋다고 대답했어요. 퇴근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퇴근 후 차에 탔어요. 출발하자마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금요일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팀장님이 차를 한적한 곳에 세우셨어요. 시동을 끄고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여자친구가 있다고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어요. 어쩐지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50세 남자가, 그것도 괜찮은 남자가 혼자일 리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언제부터 만났냐고 물었어요. 이혼하고 2년 정도 지나서 만났다고, 그러니까 3년 정도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에 왜 그렇게 했냐고, 저한테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팀장님이 대답하셨어요. 자신도 모르겠다고, 미연 씨를 보면 자꾸 끌린다고, 여자친구와는 다른 감정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야 했는데 화가 안 났어요. 오히려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6년간 연애를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런 감정이 생긴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솔직히 저도 팀장님한테 끌린다고, 금요일 일도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문제라고, 이건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본인도 안다고, 죄책감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모르겠다고, 여자친구와 헤어져야 하는 건지 고민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손을 저었어요. 아니라고, 저 때문에 헤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3개월 후면 해외로 발령 난다고, 최소 1년은 못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저랑은 미래가 없다고, 3개월 후면 어차피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팀장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금요일에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고, 그냥 호감 정도로 생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 팀장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3개월만 만나자고요. 진심이야?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3개월만 만나고 제가 발령 나가면 끝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자친구한테는 비밀로 하고 저도 기대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3개월만 서로 좋을 때 만나자고요. 팀장님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무책임하다는 거 안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좋다고 대답했어요. 어차피 3개월 후면 떠날 건데 그 전까지 좋은 시간 보내고 싶다고요. 복잡한 관계도 싫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것도 싫지만 팀장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라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팀장님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고민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정말 그래도 되냐고, 미연 씨는 후회 안 하냐고요. 후회 안 한다고, 오히려 이게 나을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감정이 깊어지기 전에 끝낼 수 있으니까요. 팀장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본인은 이미 감정이 깊어진 것 같다고, 3개월 후에 보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해봐야 한다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팀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알겠다고, 미연 씨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하자고요. 뭐냐고 물었습니다. 3개월 동안은 진심으로 만나자고, 어차피 끝날 거라고 생각하며 대충 만나지 말자고 하셨어요. 당연하다고, 저도 그럴 생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3개월이 시작됐어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는 평소처럼 지냈어요. 업무적으로만 대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는 달랐어요. 매일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2~3번은 만났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조심스러웠어요. 차 안에서 대화만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키스 정도만 하고요. 서로 천천히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둘째 주가 되자 참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평소처럼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키스를 했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어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의 손이 제 허벅지를 쓸어 올렸어요. 저도 그분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팀장님이 멈추셨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차 안에서는 불편하다고, 제대로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디 가자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호텔이나 모텔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차 안에서 하는 것과 호텔에 가는 건 다른 의미 같았거든요. 차 안은 충동적이고 실수 같은 느낌이었다면 호텔은 계획적이고 확실한 관계 같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원했거든요. 좋다고, 가자고 대답했어요. 팀장님이 근처 모텔로 차를 몰았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함께 내렸어요. 프런트를 지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팀장님이 저를 안았어요. 벽에 등을 기댄 채 키스했습니다. 이번에는 급했어요. 서로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코트, 재킷, 블라우스, 셔츠. 순식간에 벗겨졌어요. 브래지어와 팬티만 남았을 때 팀장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저를 바라보셨어요. 예쁘다고, 정말 예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48세 몸이 예쁘다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팀장님이 저를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부드럽게 눕혔어요. 그리고 천천히 브래지어를 벗겼습니다. 가슴이 드러났어요. 팀장님의 입술과 손끝이 제 몸 여기저기를 스쳤습니다. 마치 제가 어디가 가장 민감한지
찾아내겠다는 듯이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소용없었어요. 팀장님의 손이 팬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뜨거운 곳은 이미 젖어들다 못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금요일 차 안에서보다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공간도 넓고 시간도 충분했어요. 팀장님이 팬티를 벗겼습니다. 완전히 벗겨졌어요. 48년 인생에서 남자 앞에서 완전히 벗은 건 몇 번 안 됐습니다. 6년 전 남자친구 이후로는 처음이었어요. 부끄러웠지만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팀장님도 옷을 벗으셨어요. 50세 남자의 몸이었습니다. 근육질은 아니었지만 탄탄했어요. 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리를 잘하시는 게 보였어요. 팀장님이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키스하며 천천히 그의 뜨겁게 달궈진 물건이 저의 깊은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6년 만이었어요. 처음엔 아팠습니다. 오랜만이라 그런지 몸이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천천히 움직이자 괜찮아졌습니다. 아픔이 사라지고 다른 감각이 밀려왔어요. 리듬이 빨라졌습니다. 숨소리도 거칠어졌어요. 팀장님이 제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더 깊이 들어왔어요. 신음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팀장님의 팔을 힘껏 움켜잡았습니다. 허리를 흔들었어요. 절정이 다가왔습니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느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훨씬 강렬했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팀장님을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하얘졌어요.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팀장님이 옆에 누워 계셨어요. 숨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저도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둘 다 땀범벅이었어요. 팀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냐고 물으셨어요. 괜찮다고, 아니 너무 좋았다고 대답했어요. 팀장님이 웃으셨습니다. 본인도 그랬다고, 정말 좋았다고 하셨어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3개월로 끝날까? 이렇게 좋은데 3개월 후에 정말 끝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기로요. 팀장님이 다시 몸을 돌리셨어요. 저를 안았습니다. 또 하고 싶다고 속삭이셨어요.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두 번째는 더 천천히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모든 걸 느끼며 했습니다. 첫 번째보다 더 좋았어요. 모텔을 나올 때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2시간 반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팀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내리기 전에 키스했어요. 내일 회사에서 보자고, 오늘 정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좋았다고, 내일 봬요 라고 대답했어요. 집에 들어와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온몸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목, 어깨, 가슴, 허벅지.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아직도 팀장님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2개월 반 정도 남았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최대한 많이 만나야 할까? 아니면 적당히 만나야 할까? 감정이 깊어지지 않으려면 자주 안 만나는 게 나을까?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감정은 이미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났거든요. 모텔방에서의 그 순간들이요. 3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팀장님과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회사에서는 매일 봤지만 사적인 만남은 없었습니다. 이유는 몰랐어요.
팀장님이 피하는 것 같기도 했고 바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메신저로 몇 번 물어봤어요. 요즘 바쁘냐고, 언제 시간 되냐고요. 답장은 왔지만 애매했습니다. 요즘 좀 정신없다고, 여자친구랑 약속도 있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답답했어요. 회사에서 팀장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업무 지시를 받을 때도, 회의를 할 때도,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도요. 그날 밤 이후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밤마다 생각났습니다. 모텔 방에서의 그 감촉이요. 손에 남은 온기, 귀에 남은 숨소리, 코에 남은 채취. 모든 게 생생했어요. 원나잇을 했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끝나고 나면 허무했어요. 자괴감이 들었죠. 하지만 팀장님과의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허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하고 싶었습니다. 더 만나고 싶고, 더 안기고 싶고, 더 느끼고 싶었어요. 이게 짝사랑인가 싶었습니다. 48세의 짝사랑이라니. 웃겼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3주째 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퇴근 후 팀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렸어요.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미연 씨? 라고 하셨어요. 네, 저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할 말이 있다고, 통화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라고 하시더니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장소를 옮기신 것 같았습니다. 이제 됐다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왜 피하냐고, 3주 동안 한 번도 안 만났다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팀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피하는 게 아니라고, 정말 바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혼란스럽다고요. 뭐가 혼란스러운 거냐고 물었어요. 여자친구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미연 씨한테 끌리는 것도 사실이고 3개월 후면 끝난다는 게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정리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났어요. 그럼 이제 안 만날 거냐고 그냥 이대로 끝낼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럼 언제 만날 건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내보겠다고 하셨어요. 다음 주가 아니라고 오늘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 된다고 약속이 있다고 하셨어요. 무슨 약속인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자친구랑 약속이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럼 여자친구랑 만나고 나서 저 만나요 라고 말했어요. 팀장님이 놀라셨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물으셨어요. 진심이냐고요. 진심이라고, 저 지금 너무 답답하다고, 3주 동안 기다렸다고,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10시쯤 연락하겠다고 하셨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48년 인생에서 남자한테 이렇게 매달려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밤 10시 15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지금 어디냐고 물으셨어요. 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올 수 있냐고 30분 후에 집 앞으로 가겠다고 하셨어요. 나갈 수 있다고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둘러 준비했어요. 샤워하고 로션 바르고 속옷도 새 걸로 갈아입었습니다. 화장도 다시 했어요. 옷은 벗기 편한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떨리는 게 보였어요. 48세 여자가 남자 만나러 가는데 10대처럼 떨고 있다니. 우스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착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로비를 나서자 팀장님 차가 보였어요. 차에 탔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봤어요. 오늘 특별히 신경 쓴 게 보였는지 예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대답했어요. 어디 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무데나 좋다고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차를 출발시켰어요. 지난번 갔던 모텔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시내에서 좀 떨어진 조용한 호텔에 도착했어요. 팀장님이 체크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방이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서로 마주 봤어요. 3주 만이었습니다. 팀장님이 먼저 다가왔어요. 미안하다고,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만났으니까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팀장님이 저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저도 팀장님을 안았습니다. 얼마나 그렸는지 몰라요. 이 품, 이 체온, 이 심장 소리, 전부 다 그리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그러다 팀장님이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키스했어요. 3주 만에 키스였습니다. 입술이 닿자마자 불이 붙었어요. 격렬했습니다. 서로 옷을 잡아당겼어요. 원피스 지퍼가 내려갔습니다.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렸어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속옷만 남았습니다. 팀장님의 셔츠 단추를 풀었어요. 하나씩 풀어내며 가슴을 드러냈습니다. 벨트를 풀었어요. 바지도 벗겼습니다. 서로 거의 벗은 상태로 침대로 넘어갔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난번처럼 천천히 하지 않았어요. 급했습니다. 3주를 기다린 몸이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먼저 팀장님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위로 올라갔어요.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팀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라고요.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뭐든 좋다고 미연 씨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브래지어를 벗었어요. 직접 벗어서 옆으로 던졌습니다. 팀장님의 시선이 제 가슴에 고정됐어요. 팬티도 벗었습니다. 완전히 벗은 상태로 팀장님 위에 앉았어요. 팀장님의 손이 제 허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키스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제 방식대로요. 제 속도로요. 지난번엔 팀장님이 리드했다면 이번엔 제가 리드했습니다. 위에서 보니 느낌이 달랐어요. 팀장님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시는 모습이요. 숨을 참았다가 내쉬는 모습도요. 제가 움직일 때마다 반응하시는 게 보였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제가 주는 느낌에 반응하시는 게 기분 좋았어요. 속도를 높였습니다. 팀장님의 손이 제 가슴을 잡았어요. 아래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호흡이 맞았어요. 위아래로 움직임이 겹쳤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방 안에 소리가 울렸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호텔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절정이 가까워졌습니다. 팀장님도 느끼셨는지 더 세게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왔습니다. 제가 먼저 몸을 떨었고 곧이어 팀장님도 굳어지셨어요. 한참을 그 상태로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는 데만 몇 분이 걸렸어요. 팀장님 위에서 내려와 옆으로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팀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좋았다고, 정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랬다고 대답했어요.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팀장님이 물으셨어요.
3주 동안 뭐 했냐고요? 일하고 집에만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생각만 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팀장님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본인도 생각 많이 했다고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미연 씨를 선택한 거라고 하셨어요. 선택이라니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고요. 3개월 동안 다른 사람 만날 거라고 그 후에 다시 돌아올 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비밀로 하면 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건 본인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고 3개월 뒤에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여자친구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 당연히 헤어지자고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어요. 본인은 미연 씨와의 3개월이 더 중요하다고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됐습니다. 괜찮겠냐고 후회하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후회 안 한다고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더 이상 뭐라 말할 수 없었어요. 대신 팀장님을 꽉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속삭였어요. 팀장님도 저를 안았습니다. 이렇게 안고 있다가 다시 시작됐어요. 두 번째였습니다. 이번엔 옆으로 누운 채로 했어요. 서로 마주보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눈을 맞추고 숨을 맞추고 리듬을 맞췄어요. 첫 번째보다 더 깊었습니다. 감정도 느낌도요. 새벽 2시가 넘어서 호텔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남은 2달은 최대한 많이 만나자고요. 일주일에 2~3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진짜 3개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고 오직 서로만 생각하는 시간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팀장님이 물으셨어요. 행복하냐고요. 행복하다고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팀장님도 그렇다고 본인도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키스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기분 좋은 나른함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2달.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어요. 앞으로 2달을 어떻게 보낼지, 얼마나 많이 만날 수 있을지, 얼마나 더 좋아지게 될지, 그 모든 게 기대됐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팀장님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행복한 꿈을 꿨어요. 그 후로 일주일에 4~5번은 만났습니다. 거의 매일이었어요. 퇴근 후에 만나기도 했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함께 있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업무적으로만 대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퇴근만 하면 우리는 연인이었어요. 데이트도 많이 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드라이브도 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 봐요. 하지만 점점 신경 쓰지 않게 됐어요.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뭐가 중요하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달이 지났어요. 이제 1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팀장님과 함께 교회로 드라이브를 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얼마 후면 미연 씨 없는데 어떻게 지내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그게 걱정이라고
매일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팀장님이 물으셨어요. 혹시 마음 바뀐 거 없냐고요?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발령 안 가고 여기 남을 생각 없냐고, 본인과 계속 만날 생각 없냐고 하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솔직히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불가능했어요. 계약서에 이미 사인했다고, 이걸로 이직한 거라 못 간다는 건 사실상 퇴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커리어를 위해서도 꼭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자기가 욕심을 부렸다고 하셨어요. 미안할 것 없다고, 저도 가기 싫다고, 하지만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2년 후에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셨어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2년이면 긴 시간이잖아요. 그동안 서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였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기다리겠다고요. 여자친구와는 이미 끝났고 2년 동안 다른 사람 안 만나고 기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연 씨도 거기서 다른 남자 만나지 말라고, 돌아오면 다시 시작하자고 하셨어요. 울컥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약속은 못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2년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요. 팀장님도 이해한다고, 그래도 본인은 기다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울었습니다. 관계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팀장님이 놀라서 멈추셨습니다. 왜 우냐고, 아픈 거냐고 물으셨어요. 아프지 않다고, 그냥 너무 좋아서 운다고 대답했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같이 울었습니다. 둘 다 울면서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았어요. 그날 밤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3주가 남았을 때였어요. 회사에서 발령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외 지사 발령. 공식적으로 확정됐어요. 팀장님도 아셨습니다. 그날 저녁 만났어요. 말없이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시내에서 1시간 떨어진 펜션이었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자고 하셨습니다. 좋다고 대답했어요. 체크인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통나무집 같은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서로를 봤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어요. 팀장님이 제 코트를 벗겨주셨습니다. 저도 팀장님의 재킷을 벗겼어요. 한 겹씩 옷을 벗어나갔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벗겼습니다. 마지막 한 장까지 벗었을 때 서로 마주 섰어요. 팀장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쁘다고, 정말 예쁘다고 속삭이셨어요. 저도 말했습니다. 팀장님도 멋있다고, 정말 좋아한다고요. 침대로 함께 걸어갔어요. 누웠습니다. 팀장님이 제 위에 천천히 몸을 포겠어요. 이번에는 정말 달랐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느렸습니다. 입맞춤도 느렸고, 손길도 느렸고, 호흡도 느렸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은 길었으니까요. 팀장님의 입술이 제 몸 곳곳을 여행했어요. 이마, 눈꺼풀, 코끝, 턱선, 목, 쇄골, 어깨. 한 군데도 빠짐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도 팀님을 만졌어요. 손끝으로 얼굴 윤곽을 따라갔습니다. 눈썹, 콧날, 입술선. 모두 기억하고 싶었어요. 2년 동안 잊지 않도록요. 천천히 하나가 됐습니다. 들어올 때도 천천히였어요. 움직임도 느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눈을 마주 봤어요.
팀장님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사랑이 보였어요. 저도 팀장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3개월짜리 관계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사랑이 돼버렸어요. 속삭였습니다. 사랑한다고요. 팀장님도 속삭였어요. 본인도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천천히, 길게, 깊게 느꼈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팀장님을 꽉 안았어요. 팀장님도 저를 꽉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땀이 식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고만 있었어요. 한밤중에 깼습니다. 팀장님이 옆에서 자고 계셨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얼굴을 봤어요. 자는 얼굴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팀장님이 살짝 미소 지으셨습니다. 깨신 건 아니었어요. 그냥 무의식 중에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쌓이고 있었어요. 모든 걸 덮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저는 떠나야 했어요. 다시 팀장님을 봤습니다. 기억하고 싶었어요. 이 순간, 이 사람, 이 감정, 모두 다요. 팀장님이 눈을 뜨셨어요. 안 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냥 깼다고, 팀장님 보고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팀장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다시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온기를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2년 동안 외로울 때 이 온기를 떠올릴 수 있도록요. 다음 날 아침 늦게 일어났어요. 함께 샤워했습니다. 욕조에 물을 받아 함께 들어갔어요.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팀장님이 제 발을 만져주셨어요. 간지러웠지만 좋았습니다. 저도 팀장님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어요. 말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욕조에서 나와 옷을 입었어요. 체크아웃하고 펜션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3주 동안 최대한 많이 보자고요. 저도 그러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하루하루가 아까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2주가 남았을 때 회사에서 송별회를 해줬습니다. 팀원들이 모여서 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줬어요. 팀장님도 함께였습니다. 다들 잘 다녀오라고 2년 후에 다시 보자고 인사해줬어요. 고맙다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답했습니다. 팀장님은 마지막까지 업무적인 태도를 유지하셨어요. 하지만 가끔 눈이 마주칠 때면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쉬워하는지요. 송별회가 끝나고 모두 헤어졌어요. 팀장님과 저만 남았습니다. 차에 탔어요. 호텔로 갔습니다. 그날 밤 많이 안았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안고 또 안았어요. 횟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했습니다. 지치도록 했어요. 아침이 되어서야 멈췄습니다. 둘 다 기진맥진했어요. 하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매일 만났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퇴근하면 바로 만나 새벽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금요일이 제 마지막 출근이었어요. 짐을 쌌습니다. 개인 물품들을 정리하고 사물함을 비웠어요. 동료들이 하나씩 인사하러 왔습니다. 팀장님은 마지막에 오셨어요. 수고했다고, 잘 다녀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마지막 인사였어요. 고맙다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내려 밖으로 나왔을 때 팀장님이 계셨어요. 먼저 나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차에 타라고 하셨어요. 탔습니다. 출발했어요.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공항이라고 대답하셨어요. 내일 출국 아니냐고, 오늘 왜 공항에 가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밤을 공항 근처 호텔에서 보내고 내일 아침 바로 공항 가자고 하셨어요. 짐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집에 가서 가져왔다고 차 트렁크에 있다고 하셨어요. 놀랐어요. 언제 그런 준비를 다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어제 미연 씨 나간 사이에 집주인한테 부탁해서 가져왔다고 하셨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공항 근처 호텔에 도착했어요. 체크인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큰 창문으로 활주로가 보였어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저도 저 비행기를 타겠구나 생각했어요. 팀장님이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내일 보내기 싫다고, 정말 보내기 싫다고 속삭이셨어요. 저도 가기 싫다고, 하지만 가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서로를 느꼈어요.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함께 있었어요. 잠들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아까웠거든요. 그렇게 밤이 지나갔어요. 아침 6시였어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출국 시간은 오전 11시였어요. 이제 5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팀장님과 저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샤워하자고요. 함께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떨어졌어요. 팀장님이 제 머리를 감겨주셨습니다. 부드럽게 감겨주셨어요. 샴푸 거품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팀장님의 등을 씻겨드렸어요. 넓은 어깨를 만졌습니다. 이 어깨를 2년 동안 못 본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물로 거품을 헹궜습니다. 그리고 마주 섰어요. 물줄기가 우리 사이로 흘렀습니다. 팀장님이 제 얼굴에 묻은 물을 닦아주셨어요. 저도 팀장님 얼굴에 물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키스했어요. 물속에서의 키스였습니다. 입술이 젖어 있었어요. 미끄러웠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어요. 팀장님이 저를 벽으로 밀었습니다. 차가운 타일에 등이 닿았어요.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팀장님의 손이 제 허리를 들어 올렸어요. 다리를 감았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숨소리요. 거칠었습니다. 서서 했어요. 벽에 기댄 채로요. 물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미끄러웠지만 팀장님이 단단히 잡아주셨어요. 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리듬이 빨라졌어요. 물소리에 섞여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부딪히는 소리요. 신음도 섞였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 간절했어요. 더 세게, 더 깊게 느끼고 싶었습니다. 팀장님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절정이 왔어요. 동시에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내려놓으셨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팀장님도 함께 앉으셨어요. 샤워기에서 물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우리를 적시며 흘러내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8시가 됐어요. 옷을 입었습니다. 짐을 챙겼어요. 제 캐리어는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어제 가져다 놓으신 거였어요. 호텔을 나왔습니다. 차에 짐을 실었어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라디오도 틀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 속에서 달렸어요. 팀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놓지 않으셨어요. 한 손으로 운전하고 한 손으로는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공항이 보였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말 이제 떠나는구나. 실감이 났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셨어요. 서로 마주봤습니다. 할 말이 많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팀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연락 자주 하자고요. 네, 라고 대답했어요. 영상통화도 하자고 하셨습니다. 네, 라고 또 대답했어요. 그리고 꼭 돌아오라고 2년 후에 꼭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약속한다고 꼭 돌아온다고 말했어요. 팀장님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저도 팀장님을 안았습니다. 정말 꽉 안았어요.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놓아야 했어요. 시간이 됐거든요.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트렁크에서 짐을 꺼냈어요. 팀장님이 카트에 실어주셨습니다. 공항 입구까지 함께 걸었어요. 입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었어요. 마지막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건강하라고요. 네, 팀장님도 건강하시라고 대답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네라고 대답했어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대답했어요. 마지막 키스를 했습니다. 길었어요.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키스했어요. 오래오래요. 입술을 떼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 없었어요. 팀장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울지 말라고, 본인 앞에서는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울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팀장님이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러고는 등을 밀었어요. 어서 들어가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카트를 밀고 입구로 들어갔어요.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팀장님이 서 계셨어요.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점점 멀어졌습니다. 팀장님의 모습이 작아졌어요.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제야 돌아섰어요.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탔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팀장님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잘 가라고, 도착하면 연락하라고, 사랑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고, 저도 사랑한다고, 2년 후에 보자고요.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어요.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떴어요.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졌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작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또 흐르는데 이번엔 소리내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렀어요. 옆자리 승객이 휴지를 건네줬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받았어요. 눈물을 닦으며 창밖을 계속 봤어요. 이제 구름밖에 안 보였습니다. 하얀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날 이후 미영과 팀장님의 인연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연자의 후일담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차후 사연자의 후일담도 전해집니다. 사연 전해주신 바람향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며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